새누리당의 갈등이 오늘은 일단 수그러드는 모습인데요. 당사자 중 한 명이죠. 임명진 비대위원장, 오늘은 말을 아꼈지만 그 말 속에 뼈가 들어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당에 손 들고 내가 하겠다 그러고 온 건 아닌데 비대위원장. 아이고 잘못 왔다.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난 본래 이게 새누리당이 정치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교회더라고. 서청원 집사님이 계신 교회야 이게. 인 위원장이 밝힌 친박 주류의 탈당 시한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5선의 친박 정가병 의원은 탈당을, 4선의 친박인 홍문존 의원은 인 위원장에게 거취를 맡기는 등 친박 주류도 서서히 갈라서는 모습입니다. 야권의 갈등도 하루하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3지대로 가려는 듯한 손학규 전 고문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비박신당은 새누리당 출신들 아니에요? 그동안 맨날 이 사람들하고 안 싸웠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같이, 비박신당하고는 같이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같이 못한다. 그게 호남 민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 아무리 살 길이 막막하다고 그래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당은 오늘도 친박과 친문 빼고는 모두 연대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혁 보수신당 역시 민주당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대선 후보입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대변인입니까? 야권 분열에 책임이 있는 문 전 대표의 정계 은퇴부터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으로 끝난 그 비극적인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민정수석하던 문재인, 비서실장하던 문재인에게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 입장 표명도 없이 지금 전 민정수석 비서실장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사실 안팎으로 위기입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 안철수 의원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고요. 집거를 마치자마자 오늘은 미국 가전 박람회를 보러 떠나는데요. 특히 반기문 전 사무총장으로 여권의 민심이 모아지면서 제3지대 통합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총선에 깜짝 놀랄 지지율을 보였던 국민의당의 선택은 어디로 갈까요? 국민의당이 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새 사령탑이시죠. 주승영 원내대표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제가 주호영 의원 나오셔가지고 두 분이 또 내리 사선하시고 이름도 비슷하다고 혹시 네. 헷갈리는 분들 없습니까? 했더니 여수 주 씨라고 같은 종친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주 씨는 단일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같은 형제 학렬입니다. 네, 종종 연락도 하시고. 아주 사선을 같이 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드리고 이것부터요. 국민의당이 위기라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예, 지지율의 등락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작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바로 리베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나서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가 사퇴하고 우리 당이 비대위 체제가 이루어진 지 거의 8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비대위 체제라는 것은 사실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또 탄핵이라든지 개헌을 우리 당이 가장 먼저 당론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에서 약간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1월 15일 날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지율을 좀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 비박신당, 개혁보수신당 아니냐. 왜 그쪽하고 합치려고 그러고 민주당하고는 같은 테이블에 안 앉으려고 하느냐. 이 질문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희들이 비박신당하고 합친다는 건 전혀
낭설이고요. 네. 저는 그 비박신당은 비박신당대로 영남을 정서로 한 정서가, 지역 정서가 있고요. 네네. 우리 국민의당은 아무래도 호남을 정서로 한 지역 정서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뭐 같이 뭐 연대나 통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네. 단지 저희들이 제가 이제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1월 국회, 2월 국회, 상설국회로 시키자고 제안하면서부터 네. 저는 이번이 우리 국가적 위기지만은 또 그동안에 우리가 제안해왔던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대해서 비박신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네. 저는 비박신당도 함께 필요하다면 함께 했을 때 또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비박신당도 우리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에 같이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정체성이 네. 비슷할 때는. 네. 예, 그런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과 다시 함께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주 펄쩍 뛰시거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도 두 분은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합니까? 민주당도 친문 또 비문의 세력이 있습니다. 네. 저도 민주당에서 3선을 해온 사람으로서 민주당에서 비문 세력과 같이 3선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만나고 있는 동지들이기 때문에 네. 비문들과는 정체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선 관련 얘기를 좀 여쭤보기 전에 네.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한 박지원 의원, 전 원내대표죠. 박지원 의원의 이른바 드림팀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천정배를 대선 후보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손학규, 정운찬 등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을 모셔 대선 드림팀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국민의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자, 일단 손학규 전 고문이나 정운찬 전 총리와는 이렇게 좀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원내대표에 이제 막 됐기 때문에 네. 아직 개별적인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만은 네. 그동안 박지원 대표나 또 우리 안철수 전 대표께서 네. 접촉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빅 텐트라고도 말하고요. 뭐, 이른바 제3지대라고도 말하고, 거기에 이제 다 같이 모이자라는 언론의 분석이 참 많습니다. 네. 네. 그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하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에는 빅 텐트라든지 제3지대에서 과연 그런 어떤 경선이 가능한지 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제3당인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체성이 비슷한 후보들, 네. 손학규, 정운찬, 네. 이런 후보들이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와서 치열한 경선을 치러서 네.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저는 네. 정권 교체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정운찬 전 총리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당과 제일 정책 성향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의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면 저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네. 우리 당에서 치열한 경선을 한다면 저는 100% 국민 경선을 주장합니다. 네. 당원들이 배제된 네. 그랬을 때만이 대선 주자들이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같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네. 저는 정권 교체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확히 어떻게 밝히신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도 비문 세력들이 한 3, 40분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지금 적극적인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네. 국가 개혁을 하려면 네.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데 지금 동의하고 있는 분이고 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선 후보는 개헌을 지금 거의 반대한다고 보면 됩니다.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찬성한다는 것은 개헌에 반대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파와 호헌파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탈당을 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분들이 개헌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땐가는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네. 세력들이다. 제가 네. 이것을 말씀드렸죠. 뜻을 같이 한다는 게 그분이 한 탈당한다는 3, 거 40분 된다는 것이죠. 네. 아마 이제 그쪽 내부에서도 네. 여러 가지 토론이 있다가 네. 저희들하고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실제 민주당의 현역 의원님들 중에 예. 주 대표님께 사실 이렇게 해서 개헌이 어려워진다면 예. 저는 이렇게
나갈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밝힌 의원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네. 우리 국민의당이 충분히 정권 교체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호남에서마저도 지지율이 좀 침체되어 있는 이유도 네. 호남 지역민들이 상당히 정권 교체에 대한 갈망이 높던데 네. 과연 국민의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희망이 있을 때 지지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려면 네.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주고 들어와서 아무런 기득권 없이 같이 경선하자 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서 이제 뭐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국민 경선 이루어져야 되고 그 프레임에 그 모임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가능합니까?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이제 귀국을 아직 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아마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인물 검증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인물 검증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네. 그분의 정체성이 우리가 비슷하다면 네. 같이 들어와서 대화의 테이블에 같이 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책 검증이나 국민들을 통한 여론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진 뒤에 살펴볼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원하시잖아요. 오랫동안 야당 생활을 해오셨고. 그렇습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이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것도 정권 교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어느 당으로 가실는지가 문제죠. 그러겠죠. 예, 새누리당으로 가신다면 네.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니죠. 만약에 그런 정책적 입장을 견지한다면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인물 검증이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가진 분으로 네. 검증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정체성이 네. 우리 당의 어떤 정체성과 네. 비슷할 때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어떤 확장력, 포용력을 더 강화하려면 예. 이른바 우클릭, 예. 뭐 중도 성향과 예. 연대를 강화해야 할 상황인데 예. 아픈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호남표가 좀 떨어질 겁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옵니다. 호남에서. 예. 저희들이 그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반성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지역구 의원님들 25분 중에서 23분이 네. 호남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호남 민심을 적극적으로 민심을 반영해야 될 정당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호남은 지금 정권 교체를 아주 갈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저희들에게 주문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우리 국민의당이 정권 교체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고 네. 호남 지지율이 올랐을 때 전국 지지율도 오를 것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선 주자들이 우리 당으로 모일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원내대표로서 개혁 입법이라든지 대선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만들 필요성도 있고요. 네. 이번 정권 정계 개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리딩 파트로서 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다시 여쭤보지만, 그러니까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뭐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있고요. 물론 천정배 의원도 있고요. 뭐 손학규 전 고문, 여기에 뭐 앞서 뭐 여러 이런 뭐 잠룡군들이 있는데, 네. 이제 뭐 개혁 보수신당에도 있고요. 네. 네. 뭐 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런데 당 내에서도 약간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예를 들어 안철수, 박지원 의원 의견 먼저 볼까요? 개혁보수신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역들이고 연대는 시기상조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안철수 의원 입장 볼까요? 개혁보수신당 대선 후보 낼 자격 없다. 아주 강력한 입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우리 안철수 전 대표도 네. 양극단을 제외하고는 어느 세력과도 정체성이 비슷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저 내용을 보게 되면 비박과는 일정한 선을 긋겠다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좀 앞과 뒤가 좀 잘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네. 일단 박근혜 정권과 4년을 같이 했던 공범이기 때문에 네. 철저한 사과가 네. 이루어진 뒤에 네. 또 앞으로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분들의 어떤 자세를 보고 네. 저는 뭐 반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런 개혁 입법에 찬성한다면 네. 저희들은 그때 가서 민심이라는 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영남표도 필요하다. 네.
또 그쪽에서는 또 우리 호남표도 필요하다. 네. 이런 의미에서는 그때 가서 얼마간 기간이 지나서 지금부터 내칠 필요는 없다. 네. 예, 그때 가서 충분히 이렇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네. 것이죠. 지금부터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친박이라 친문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당의 당론 비슷하게 돼 있어서 네. 정체성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네. 비박신당이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에 따라서는 네. 우리들이 지금부터 내칠 필요는 없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입니다. 그죠? 예, 예. 답답하시죠? 예. 네. 조언을 오늘 이제 아마 지금쯤 비행기 타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CES라는 가전 박람회를 보러 갔는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렇게 좀 하면 안철수라는 대권 주자가 좀 국민들의 지지를 더 얻을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당이 지금 제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외부에 비칠 때는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 같지 않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좀 네. 안타깝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당이 무엇보다도 내부의 단합과 화합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외부의 문호를 개방해서 네. 안철수 대표께서 이런 손학규라든지 정운찬이라든지 반기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들어오십시오. 네. 들어오면 제가 기득권 내려놓고 같이 치열하게 경선합시다. 네. 라고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해주신다면 네. 오히려 안철수 대표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그러니까 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조금 이런 개혁 보수신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보수적인 거 아닌가 이런 아니, 생각을 갖고 보수적인 계십니다. 아닌 것은 아닌데 네. 그렇게 비치는 것 같이 보이고 네. 내부의 어떤 소통이 네. 그래서 호남 중진 의원들하고 네. 다 우리 당의 집권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이번 아마 연초에 네. 아마 지지율이 침체된 것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미국 갔다 오시면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네. 미국 갔다 오시면 우리 내부 의원들하고 네.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 표현이 맞습니까? 친문만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요즘 정치권에 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그건 우리 당에 거의 당론화되다시피 지금 되어 있는 네. 양극단을 제외하고는 네. 우리 중도 개혁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과 하는 네. 한 테이블에서 대화의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네.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상호 원내대표 같이 그동안에 같은 한 집에서 같이 싸워오지 않았냐 새누리당과 지금 보면 민주당과 함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까요? 뭐 정책이라든지 민주당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네. 이 정체성에 있어서 네. 과거에 열린우리당 때부터 쭉 그게 있었는데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게 소위 친문 중에서 친문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어떤 패권주의, 네. 예, 그 패권주의를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이죠. 친문에 네. 대한 정체성을 나쁘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대한 비문주의, 친노 패권주의를 좀 청산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최고위원 때도 계속 그것이 호남의 민심입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 호남 민심을 문재인 대표가 예면했기 때문에 네. 안철수를 비롯한 호남 중진들이 많은 탈당이 이루어지고 결국 국민의당이 창당되고 네. 그래서 분당이 되었는데 사실 야당이 분당된 것은 정말 뼈아픈 것이죠. 네. 야당은 항상 분열해서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당에 어떤 책임 있는 분이 문재인 대표다. 네. 이건 저희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야당이 분열하게 된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를 껴안아서 분당하지 않도록 해줄 책임은 문재인 대표에게 있었던 것인데 네. 그것이 안 되고 분당하게 된 것이 지금 보면 아쉽고 이제 와서 통합하자는데 그 야당이 선거 때만 앞두고 합동 연행하는 거 통합했다, 분당했다. 이것은 국민들이 식상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에는 반대하고 민주당 내에서 비문 세력과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손학규 전 고문이 2, 3월에는 뭐 정치권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끝으로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주요 대선 후보는 몇 명이 출마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2분 내지 많으면 3분 정도 네. 저는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목표는 정권 교체. 예. 그 2분이나 3분 안에 당연히 국민의당 후보가 들어있길 바라십니다. 당연히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